토트넘과 풀럼의 리그 경기 프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으로 돌아갔고 이제 리그가 재개가 됩니다. 다행히 토트넘은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주말에 그렇죠, 경기가 일단은, 있지 않고 주말이 지난 이후 화요일에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24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4시, 영국 시간으로 오전 4시에 축구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풀럼과 런던 더비가 있습니다. 자, 일단 토트넘은 상승세죠. 그렇죠. 8라운드까지 6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죠. 이번 시즌 초반에 개막전의 예상에 비하면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8경기 동안 18골을 넣고 8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A매치 휴식기 직전에 이제 리그 선두에 등극을 했죠. 루턴 타운을 1대0으로 이기면서. 그래서 기분 좋게 10월 A매치 휴식기를 맞이했고 2주간 뭐 선수들은 A매치 다녀온 선수들도 있고 휴식을 취한 선수들도 있고 이렇게 2주간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리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토트넘이 잠깐이라도 리그 1위를 한 게 언젠가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포체티노 때 있었나 잠깐? 그 산투 감독 때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 누누 산투 때. 세 경기 3연승 할 때 정확히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네. 홀득실 이런 게 아마 있어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 그걸 생각을 아예 못했네. 지워버리셨나요? 네. 약간. 네. 자, 반면 더비 라이벌 중에 한 팀인 풀럼은 3승 2무 3패로 현재 12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승점 11점을 쌓았고 사실 직전 경기에서 리그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셰필드한테 3골을 몰아넣긴 했는데 이 팀이 이번 시즌 초반 득점력이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3골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에서 3골을 기록했음에도 8경기 8골 경기당 한 골에 불과하죠. 그럼 그 전까지는 7경기 5골이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리그 최다 득점 공동 14위고 최소 실점도 공동 14위입니다. 그래서 득점이나 실점이나 뭐 여러모로 공격 수비 모두 좀 아쉬운 면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풀럼이 시즌 그 시작 전에 아니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팔리냐가 떠나냐 마냐. 그렇죠. 근데 결국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격진에서는 PL에서 검증된 히메네즈가 왔는데 공격이 좀 부실하고 그 점이 좀 아쉽네요. 네, 뭐 베테랑 공격수 윌리안도 있고 이런 하지만 윌리안이 분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득점이 이제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면 재미난 기록이 있는데요. 손흥민이 아직 풀럼을 상대로 득점한 기억이 없군요. 네,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이제 새삼 알아낸 건데 네. 2015년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긴 이후에 사실 리그에서만 지금까지 276경기에서 109골을 기록 중이잖아요. 네. 여러 선수의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는데 또 풀럼을 상대로는 아직까지 유독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풀럼이 2부에 있는 시간이 길긴 했어요. 그래서 만난 경기 수 자체가 많진 않습니다. 풀럼이 승격한 2018-2019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시즌 초에는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2018년 8월에는. 그리고 2019년 1월에 다시 토트넘과 풀럼이 맞붙었는데 그때는 아시안컵이 있었죠. 이래서 이제 이 시즌에는 아예 맞붙지 못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풀럼이 이제 승격했다 떨어졌다 이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리그 4경기 무득점 4번 만나서 무득점이었고 컵대까지 포함해도 6경기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사실 그 풀럼 하면 옛날 박지성 선수가 그렇죠. 소시지 킬러, 햄 킬러 네. 소리 들을 때 풀햄.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약간 좀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기억을 안겨주는. 그렇죠. 게다가 제가 이건 확실한 기억인데 이천수 선수가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 이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렸거든요. 아, 그럼 맞아. 네, 프리킥을 기가 막히게 꽂아 넣었던 경기장이기도 한데 물론 이번에는 이제 토트넘 홈이죠.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없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한 기록이긴 합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도 차지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9골 리그에서만 109골을 넣어서 엄청난 공격수들 기록을 제치고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 사실 풀럼 정도면 우리 축구 팬들이 다 아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긴 했다고는 해도 이런 팀을 상대로 아직 득점이 없다는 거는 좀 이제 좀 신선한 기록인데 그 정도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신선하다는 게.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 포인트를 마지막도 아니죠. 유일하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게 지난 경기 맞대결이었던 지난 시즌 21라운드 때 해리 케인의 득점을 어시스트한 것이 유일한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이때 해리 케인의 득점이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 공동 1위로 올라서는 득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미 그리스의 기록과 동률이 맞추는 기록이었는데 이때 어시스트를 한 거 외에는 따로 이제 공격 포인트도 없고 6경기 동안 득점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 풀럼 생각하면 자꾸 박지성 선수 생각만 자꾸 나요. 왜냐면 박지성 선수의 첫 번째 그 공격 포인트가 나왔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페널티킥 유도랑 어시스트 2개. 이 그 주인공이 풀럼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그 취소된 그러니까 자책골로 인정된 박지성 선수의 골도 풀럼 상대로 나왔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풀럼에게는 아직까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런던 팀을 상대로는 깡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런던 팀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팀들로 따지면은 얼마 전에 만났던 아스널도 있을 거고, 뭐 첼시, 브렌트퍼드, 뭐 팰리스, 웨스트햄 이런 팀들이 있는데 플럼을 상대로는 골이 없지만 손흥민 선수가 런던 팀들을 상대로 적지 않게 골을 넣었습니다. 그 런던 팀 상대 중에는 뭐 첼시 말씀드린 것처럼 첼시, 아스널 이런 팀들도 있기 때문에 골 넣기 만만치 않은 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68경기 만나서 22골. 컵대회 포함해서 여기는 이제 하브리그 팀들도 몇 팀들이 네. 있긴 한데 82경기 만나서 29골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플럼을 상대로 첫 골을 추가한다면 이 득점 기록을 더 늘려갈 수가 있겠죠. 또 런던 팀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도 많이 터뜨리거든요. 뭐 아스날을 상대로 한 그 정말 먼 거리에서 가마찬 슈팅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조르지뉴를 탈탈 털었던 그렇죠. 그 골. 그리고 웨스트햄 상대로 그 꽂아 넣었던 중거리 슛. 그런 네. 골도 있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9월 이달의 선수잖아요. 네. 최근 득점력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뭐 대표팀에서도 골을 넣기 골맛을 보기도 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플럼전 득점을 추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A매치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는 정말 다행히도 2경기를 소화하지 않고 1경기, 물론 풀타임이었습니다만 베트남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일단 난 크게 지장 없다. 풀타임 소화 체력적으로 도움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에서 이제 아무래도 몸 상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풀타임을 거의 소화를 안 했잖아요 이번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풀타임을 소화한 게 체력적으로 도움이 됐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어쨌든 튀니지전을 한 경기를 통으로 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주 동안 한 경기만 소화했다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일 것 같고 이제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19일 출국해서 20일 오전 런던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토트넘 경기가 화요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이제 도착해서 좀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뭐 여러 이제 강팀들 같은 경우는 차출된 선수들이 많으니까 A매치 휴식기 직후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가 차출됐던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경기가 여유가 있는 게 이 경기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공격진들의 줄 부상이 문제가 돼 있었어요. 시즌부터 있었던 부상 그리고 시즌 개막하고 나서 혹은 이적해 와서 당한 부상들 때문에 토트넘이 이제 공격진을 꾸리는데 애를 먹었는데 이번 A매치 휴식기 이후 전반적으로 복귀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뭐 페리시치라던가 뭐 솔로몬이라던가 이렇게 길게 부상당한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넌 존슨도 현재 보도에 따르면 부상을 복귀해서 뭐 선발로도 나올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루턴전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던 로셀소나 브라이언 힐도 충분히 출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 경기 선발로 출전해도 뭐 이제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교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이 크게 앞서 나간다거나 이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진 뎁스 자체는 이 A매치 휴식기 직전에 비하면은 좀 여유가 생긴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A매치 휴식기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거의 다른 이름은 FIFA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선수들의 체력을 갉아먹기도 하고 부상이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에서도 역시나 부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네, 이거 토트넘 팬분들은 좀 아찔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메로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페루전을 소화하다가 후반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거든요. 이게 발목이 안 좋았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토트넘은 사실 지금 판더펜과 로메로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합에 균열이 가면은 그 다음이 조금 애매해지죠. 네, 그 대체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다행히도 로메로 선수는 풀럼전 출전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게다가 약간 비수마와 사르 둘 다 약간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 두 선수 역시도 이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사르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경기에 뛸 수 있는 것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이싱을 좀 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리고 비수마 선수는 그리고 어차피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강제 휴식입니다. 그렇죠. 지난 루턴타운전에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호이비에르 선수가 사르 선수와 호흡을 맞추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호이비에르 선수는 플럼과 또 인연이 있는 선수죠. 아 그렇죠. 갈 이번 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네. 호이비에르 선수가 플럼 이적을 눈앞에 뒀다가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팔리냐 선수도 바이에른에게 취소가 되고 음. 뭐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호이비에르가 풀럼전에 출전하면 팔리냐를 조심해야 된다. 아, 팔리냐의 바이에른 커리어를 막은 당사자가 호이비에르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이제 중원에서 이제 맞대결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의 맞대결을 보는 것도 또 한편으로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약간 그거죠. 팔리냐가 짐을 다 싸고 있는데. 심지어 바이에른 도착해서 유니폼 사진까지 찍었죠. 아, 맞네. 네, 그때 그랬었죠. 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이전트가 팔리냐, 너 못 가. 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호이베르가 안 온대. 아니 그거랑 그걸 별개지. 그 선수가 맞대결이 이제 이번 네. 경기에서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마침 또 비수마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호이베르 선수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 유력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 맞대결을 보는 것도 또한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